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정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배지까지 버리고 정치개혁, 시대교체, 현재 대통령 당시의 대선 후보의 그 말씀은 저를 많이 흔들었고 자기 말만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홀라당 넘어간 거야? 막 이런 공격수 본능 같은 거는 덮고 이제 너 나 왜 싫어해? 나의 단점을 찾아봐. 이런 질문보다는 너 나 왜 좋아? 이게 맞지? 너는 정치인이 아니야. 너는 참모야. 밥값 하는 정도다.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분이구나.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참모로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선거를 할 때 국민통합을 많이 해요. 단지 선거, 표를 위해서. 근데 이 정부는 진짜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해요. 이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켜봤을 땐 진심인 것 같아요. 잼며들었네.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는 좀 퀘스천이었어요. 이 모습이 뭘까? 당대표로서 예방을 가서 만났을 때 예방을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좀 무서운 존재였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할 때 티키타카가 되고 본인을 먼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좀 능력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소린가?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홀라당 넘어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치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대통령 당시의 대선 후보의 그 말씀은 저를 많이 흔들었고 공정의 사다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제 정치이거든요. 저는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제가 배지까지 버리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 한 달? 한 달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찾아갈 수가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제 마음을 몰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새 각인이 그것이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비서관 이상은 다 참석하고 있죠. 극히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살짝 어색했어요. 보수 정권의 그 청와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청와대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는 게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첫날부터 잘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대수보 비수보 회의가 너무나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건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합니다. 또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죠.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의 생각이에요.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고 다름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때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해서 모든 걸 통합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아, 나도 여기서 뭔가의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뭔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을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참모들이 아침 6시, 어떤 분들은 6시, 5시 반부터 퇴근할 때까지 정말 하드워킹 하는,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밤늦게까지 또 그날 새벽까지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을 안 할 틈이 없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일을 즐겁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한 10배 정도 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대통령이 되고 싶었구나.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분이구나. 참모로서는 진짜 힘든 리더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는 아, 저분한테는 일을 맡겨 놓으면 내가 국민으로서 솔직히 창피하진 않겠다. 밥값하는 정도다. 제가 싸울 땐 싸웁니다. 싸울 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싸울 자신이 있지만 웬만하면 안 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너는 정치인이 아니야. 너는 참모야. 그래서 참모로서 네가 내야 될 성과를 생각해 라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불안함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갈등 같다. 더 불안해지고 더 갈등이 생기고 제가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쟤 때문에 내가 뭘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그냥 일단 싸우고 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또 생각도 다 다르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서로 존중해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다 용인해주고 서로 또 양보하고. 근데 갈라치면서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존과 포용과 연대라는 가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 정부의 국민통합은 존중받는 대한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다 국민의 관점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을지만을 고민해야 된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에이펙이었고 안보 관련된 부분, 외교 관련된 부분, 안보관을 봤을 때 여기가 진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세 분을 뵈면 그 안에 어디 이념이 있나? 대한민국 위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국민, 민생, 어떻게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전 실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 제가 의견을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토론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귀를 열어.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라던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실 때 이미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토론을 안 해요. 논쟁을 해야 됩니다. 토론에서 합리적 결론에 동의하고 또 양보하고 이걸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놔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냥 들어요. 많이 들어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우선 들어요.
그럼 다들 가실 때 좀 만족해 하세요.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을 한번 만나봐요.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늘 어른들이 자기들 얘기만 하다 가는데 이렇게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우리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요. 그분들은 제가 만나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저를 만나줘서 고맙거든요. 희망이 있어요. 다들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도 던지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애들 안 돼, 이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어쩌면 그때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도 희망을 갖고, 또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은 미래 세대 걱정 많이 하세요. 적어도 미래 세대에게는 이 정도는 투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하지. 우리가 둘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 남편이랑도 엄청 다르고 내 딸도 내가 낳았는데도 나랑 너무 다른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그런 존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존중하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연대할지, 서로 그래서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통합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규칙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존중받는 대한 국민을 만들고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숙제거든요. 정부 최초로 수치로 관리된 국민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지수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도 누구보다도 자주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 마무리를 하고 나면 확실히 다르다. 성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5년 뒤는 대한민국이 좀 더 달라져 있지 않을까? 더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희망적이고, 억울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데 국민통합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